2부에서 다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장윤성 기자 어제 울산 현장 취재 다녀오셨으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취재한 내용들을 알려주셨고 정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취재 후 소감이라고 그럴까?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하루 사이에 뭐 전화도 하고 뭐 직접 만나기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정말 그 지난 20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다 요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훨씬 옳은 태도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뭐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기자들한테 취재하는 것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 지역 언론인들을 만났을 때 대체로 저희는 잘 못 싸웁니다. 예. 김기현 의원은 힘이 세고요.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죠. 한국 사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자꾸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같이 경쟁한 선거 경쟁자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의 손을 빌려서 뭘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검찰 권력이 자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품고 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고소고발을 한 바가 없습니다. 권력과 언론은 항상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 거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나라의 민주화의 척도 그리고 선진화의 척도 그것을 바로 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것일수록 민주화가 많이 돼 있고 민주화가 많이 돼 있을수록 선진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장윤성 기자도 좀 이렇게 압력 좀 들어오죠? 네. 그 압력을 또 이겨내는 것도 언론인의 내공 아니겠습니까? 뭐 숙명이겠죠. 예, 네. 숙명이죠. 자, 그 정도 합시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예.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게 있으면 네.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어제도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양쪽 다 과연 품격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입장 밝힌 것 한번 좀 들어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얘기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B가 들었다.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의 말이 어감상 뭐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신성범 의원 개인적으로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차피 판사 앞에 가게 되잖아요. 기소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놓고 지금 이제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수사를 해왔던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밝혀낸 내용대로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 봐요. 근데 혹시 송금주 의원께서는 그 구속영장 보셨나요? 뭐 이번에 다 공개가 됐는데. 네, 봤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적시가 안 되고 마치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일단 구속영장의 그 분량이 지나치게 많죠. 사실 그 핵심적인 구속 요건, 범죄의 구속 요건만 담은 것이 아니고 그 구속 요건에 대한 그 주변부 사실들을 다 영장에 적시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이례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범죄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구속영장 속에다가 어쨌든 모든 정치적 함의까지 다 집어넣은 것이다. 저는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판사 앞에서 얘기해라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전 진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들이 아주 쉽게 내뱉는 말이 판사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사건 이제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되묻고 싶은 거는 그럼 당신은 평생 그렇게 무책임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왔느냐. 판사 앞에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물론 유죄도 받겠지만 무죄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수사 과정에서 압박, 무고함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거 다 판사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저한테 하십니까?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올바른 검찰의 자세냐, 법무부의 자세냐. 그러라고 검사들한테 그 많은 권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에 가기 전에 그래도 더 공정하게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 것이지 그럴 거면 경찰한테 다 권력을 주죠. 저는 그런 식으로 특히 야당 대표한테 우리 정치의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야당의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스티스 아닙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거든요. 거기에 책임자가 저렇게 얘기하면 빨리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때도 막 구체적으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고요.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좀 본인이 너무 세게 했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좀 그때보다는 좀 정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국회를 좀 다녀왔는데요. 그 국회 분위기는 좀 약간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부결은 확실히 부결인데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제 저 이재명 대표도 뭐 강도 깡패 막 이렇게 뭐 이제 담장 뭐 대문을 닫아야 된다. 전쟁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죠 뭐.
그런데 실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수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해관계를 다투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막 깡패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쟁과 다름없는 분위기가 되면 사실 민생은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여야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챙겨야 되는 국민의 삶과 안전과 안위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국민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전문가한테 한번 그 의미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쫙 갈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깡패 맞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깡패가 뭐냐 이렇게 이제 갈리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그 표현, 그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깡패 또 오랑캐 그러니까 오랑캐가 침범할 때 문을 닫아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깡패라는 단어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그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억울함 혹은 자기가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강변하는 건 좋은데 이게 깡패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진영으로 확전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 해석에 대해 참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드라이하게 표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감정을 좀 절제하는 선에서 갔다라면은 뭐 하이데거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데 제1야당의 지도자가 조금 더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도 좀 나을 수 있었는데 저렇게 날 것 그대로의 워딩을 놓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깡패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당신이 오히려 깡패랑 어울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또 소환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층에서는. 왜냐하면 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지금 뭐 깡패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표결을 앞두고 담대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짧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저렇게 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과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평가에 대한 여지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이게 좀 깔끔하게 끝냈으면 본인이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에서도 조금 더 그 메시지에 힘이 실렸을 텐데 저렇게 장황했으므로 저는 오히려 언어가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성범 의원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탄압받고 그러면서도 대통령한테 만나자 계속 제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제안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다고 봐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깡패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시각이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게 거듭 말씀드린 이재명 전 성남시장 건이다. 성남시장 시절 건인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한 당대표가 돼서 이렇게 치환된 거다. 바꿔진 거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조작이고 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떳떳하게 판사 앞에 나가서 실질심사 받아보라. 왜 안 못 나가느냐. 나가면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100% 구속이고 구속되면 끝. 정치 인생도 끝이라는 점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게 확인이 드러났다라고 본다면 저렇게 극렬하게 깡패라는 말까지 동원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지지자층들은 시원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섭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이쯤에서 반론을 한번 제기하면 예,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 의원님 말씀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사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때의 이름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란 사람이 성남시장 시절에 어쨌든 업무를 잘했다고 그 시민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그 결과로 도지사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대선에 안 나왔으면 또는 대선 이후에 민주당 의원이나 대표가 안 됐으면 이런 수사를 받았겠느냐. 이렇게 집요한 수사를 받고 결국은 이
단계까지 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 전 단계에 대한 좀 답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검찰 측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깡패라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뭐 3번이나 가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국민 앞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았는데 돌아오는 건 또 체포동의안 처리해달라. 얼마가 어느 정도까지 야당 대표를 비료한 이치로 몰아넣어야 되느냐. 지금 확정된 범죄 사실은 없습니다. 혐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손 의원님 말씀 뭐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데も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적 제거용 수사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흔히 뭐 다 겪어보셨습니다만 김대중 DJ 비자금 사건, 그 다음에 이회창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런 정도 대선 자금과 당 조직이 관련된 이 정도가 돼야 야당 탄압이라는 정적 제공이라는 프레임이 네이밍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여 검찰이 더 이상 손을 못 대니까 만들어졌던 게 우리 역사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분은 뭐니 해도 당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온 건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더 바꾸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 사건이 없어질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당한다는 취지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이런데 뭐 좀 또 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감안해서 봐야 된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송문주 의원은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번에는 부결한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본다. 뭐 어떤 발표가 있을 거다라면서 그 어떤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뭘까 궁금해하는 건데 혹시 뭐 거취 관련 얘기가 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뭐 그 중에 이제 거취 관련된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는 이재명의 입장이었다면 그 당시였다면 그 의연하게 뚫고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 이재명 대표에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장 기자님 혹시 취재된 거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거취 문제를 벌써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제 분위기는 있고요. 근데 이제 서른 의원님 정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합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1차 파도는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함께 넘지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두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올 때 그때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뭐 지도부 아닌 다른 분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이 그 얘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랑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런 뉘앙스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본인은 천준호 비서실장에 따르면 실제로 대표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봤더니 주영진 앵커가 서른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른 의원이 나 지금은 얘기 못하고 3월 2일 날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3월 2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근데 저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네. 계속 전화가 엇갈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의원이 곧 오신다는 6월달에 들어온다면서요. 온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왜 3월 2일인지 저는 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가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짚히는 대목은 서른 의원은 동교동계잖아요. 네. 엊그저께 원로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권노갑 고문이 이번에는 저기 하지만 이 다음에는 당당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노갑 고문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끝나지 않고 계속 또 체포동의서가 날라올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플랜 B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민주당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건건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건건이 오면 건건이 부결시켜야죠라고 말씀하시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건건이 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고민이 깊어진다. 그때부터는 우리 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모아야 된다. 노선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거취 표명하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지만 혹자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판단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송금주 의원 지금 네. 이제 바로 그런 점을 저는 좀 노리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계속 이렇게 건들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원래 그렇게 얌전한 분 같지는 않은데 그걸 또 그동안 쭉 참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하니까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깡패라고 했던 발언 지금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할지 후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폭발한 거잖아요. 네, 네.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그런 점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을 계속 강하게 추진해 왔고 그 결속을 시킨 이후에 이제 한번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세게 한번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일단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어쨌든 당분간은 굉장히 단일 대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상대당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설훈 의원을 제가 아는 편인데 뭐 통화는 못했습니다. 짐작컨대는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아마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석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설훈 의원이 설명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한 몸이 돼서 해주는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적으로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면 이 해석을 놓고 아하 그 이후에 이 대표가 알아서 행동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제 짐작이고 제가 옛날에 취재 경험을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이 구속 적부심, 그 영장실질심사에도 못 나가는 심리의 저변에는 이재명 의원이면은 당에서 이렇게 방을 해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대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준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광야에 바람 부는 광야에 혼자 가서 찬바람 맞아야 되고 무엇보다 급한 것은 자기 지지자층과 당원들이 모아놓은 당원들이 소실되는 거예요. 다음 정치적 미래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대표직을 이 대목에서 저도 몇 달간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또 두 분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나리 형님, 장 기자님 차에 기름 넣어드리고 싶다. 말씀 감사해서 저희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름 넣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PNZ님, 도어 스태핑 주자가 바뀌었네요. 한동훈 장관 도어 스태핑 잘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습생 같은데 기획사를 잘 만나야 할 거예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백운계 시사일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